예전에 물감을 이렇게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물감을 사용하면요, 그 물통에 담긴 물에 처음으로 떨어지는 컬러의 물감 색깔로 물이 스며들고 퍼트려지는 거 아시죠? 빨간색 물감이면은 빨간색 물로, 검은색 물감이면은 검은색 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. 그 컬러가 강하면 강할수록 물의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. 저는 물이라는 것을 순수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. 순수함은 선과 악이 없어요. 순수함은 그런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지가 순수함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느꼈어요. 어렸을 때 처음으로 내가 물들었던 거는 선이 악이 아니라 악이었던 것 같아요. 부정적인 감정. 선도 있었겠죠.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. 그래서 순수함은 엄청난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악이 될 수도 있어요. 히어로가 될 수도 있고요,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순수함의 경도는 정말 레벨이 비슷해요. 어떤 식으로 그게 발현이 되는가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많이 변했네?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면은, 나는 분명 착한 사람이었는데 또 나쁜 사람이었네?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. 순수한 사람.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순수한 사람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선하게 나아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. 내 마음이 어떠면은 더 좋아질지 본인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. 나의 영혼은 그걸 알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거든요. 근데 웃으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숨겨진 나의 자아상을 위해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. 어떠한 목적이 없고 나 스스로를 위한 사진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사진 작가님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등 뒤에다가 양쪽 날개를 달아주셨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다크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강했는지 예술적으로 그걸 승화시켜 보려고 어떤 선한 이미지 느낌이 나는 날개를 양쪽에 탁 달아주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기려고 하시는데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그게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.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로 했지만 밸런스적으로 완벽한 예술성이 돼 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. 그림과 사진의 걸작품이 된 거죠.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타락천사 루시퍼의 얘기를 했었어요.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펠이었다, 뭐 4대 천사장이었다,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제가 이제 이런 프로필 사진을 찍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거든요. 제 주위에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멋있는 사진 찍었는데 선생님이 날개가 있어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이거 굉장히 무섭나? 아니면 어때? 멋있어?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.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멋있어, 되게 따라하고 싶다라는 피드백도 받고, 여자아이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선생님 무섭거나 뭐 이렇게 너무 그런 위압감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? 그러니까 아니라고, 무섭지 않고 그냥 쌤은 그래도 여전히 쌤이라고,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예요. 이게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은 그 이면에 있는 이 영혼을 보는 것 같아요. 겉에서 좀 세 보이고 웃지 않는 표정에서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, 그리고 이 사람의 진실성, 이 사람의 가치, 이 사람의 정신, 영혼을 보는 것 같아요. 쌤은 변하지 않았어요. 똑같은 쌤이에요. 이렇게 느껴졌어요. 6살짜리, 7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느껴졌고, 그리고 그거를 빗대서 생각해보면 가끔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귀찮아서 면도를 안 하거나 아니 뭐 헤어스타일도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막 정말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. 너무 피곤할 때는.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.
우리 어른들은 뭐 수염 안 잘랐네 뭐 이렇게 변화한 거를 인지하잖아요. 근데 아이들은 마치 그게 보이지라도 않는 듯이 개의치 않게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. 마치 내가 수염이 정말 이렇게 자라고 대머리가 돼도 나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. 나의 존재를 보는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인, 이게 내가 안 보이나? 내 외적인 모습이 안 보이나? 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았고요.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내 내면의 모습을 알아차린 아이들도 있었어요. 하루는 너무너무 슬픈 날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날따라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같이 놀았어요. 근데 갑자기 아이가 선생님 슬프죠 그러는 거예요.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하던 아이가 아니었고 선생님은 오늘따라 더 기쁘고 즐겁게 놀았는데 갑자기 전곡을 찔린 거예요. 그 상황상 그 말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희박한 말이었는데 그냥 확신에 찬 얘기로 탁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. 어떻게 알았어? 사실 맞아. 바로 인정했죠.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? 그냥 알았대요.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내 안의 슬픔이 그 친구들은 느껴졌던 거예요. 그 슬픔의 에너지가 느껴졌던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. 오늘 수업을 하러 가서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아이가 보통은 조금 무서워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, 아니면 멋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. 슬프다는 거예요. 슬프다. 그거는 절대로 슬프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그 친구가 37개월, 37개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당연히 가능하고 슬픈 것과 무서운 것과 즐거운 것과 멋있는 것과 기쁜 것과 행복한 것의 차이는 잘 알아요. 근데 그 단어를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슬프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.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랑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. 그거 무슨 뜻이야? 어떻게 슬프다고 한 거야? 그렇게 물어봤죠. 다시. 선생님, 우는 소리가 들려요. 제가 말하는 거는 7살, 8살짜리도 아닙니다. 37개월입니다.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. 우는 소리 들려요. 우는 소리가 들려? 그래서 제가 태어난 척 했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전곡을 찔렸는데 이거는 너무 놀랄 노자에서 말도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거 들렸다고 거짓말을 치진 않을 테니까 그런 의심조차 들었어요.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.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. 우는 소리에 어떻게 선생님 우는데?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 하더라고요. 흐느끼는 그런 울음 그 느낌 소리를. 너무 놀랐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수업이 끝나고 어머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. 워낙에 예민한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넘기지 않거든요.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. 사진을 멋있고 좀 자기 프로필 사진으로 잘 나온 그런 옷 입고 정장 있는 거 보고 갑자기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거는 이렇게 들린다고 얘기까지 하는 친구를 그게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런 것들은 절대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. 저를 놀리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알아줬던 거예요. 그 친구는 그냥 우리가 일상 얘기 재밌게 하고 소재 삼아서 얘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꺼냈던 걸 이 친구는 그걸 보고서 바로 제 마음을 캐치했던 거예요. 아, 선생님이 슬퍼가지고 이걸 찍었고 슬펐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것을 슬픔으로 승화시키진 않았지만 그 친구는 슬픔이 느껴졌고 심지어는 슬펐던 내 울음소리까지 그 아이의 그 귀에 들렸던 거예요. 그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에. 순수함이라는 것은 착한 순수함이든 악한 순수함이든 서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맙다, 너무 고맙고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, 감사하다.
선생님이 이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졌어 이러니까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뭐 집에 가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도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요 라고 한 거예요. 37개월 아이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.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와 그 문법을 총동원해서 집에 가서 슬픈 거를 행복하게 선생님이 내가 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되무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정말 깜짝 놀라요. 아, 그렇게까지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나한테 주는구나. 이 아이가 주는 마음은, 이 아이가 주는 사랑은 범접할 수 없는 범위구나.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이구나 느껴요. 내가 부모가 아니라고, 내가 이 친구를 오래 만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 순수함 앞에서는, 사랑이라는 순수함 앞, 그리고 따뜻한 순수함 앞에서는 모든 게 무장해제가 되고 그리고 들킨 것 같아요. 이제 모든 들켜버린 느낌. 내가 어른이 이제 더 이상 아닌 느낌조차 들 정도로 그렇게나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있으면은 1시간 있으면 정말 제 이름을 100번 이상 듣는데, 제가 남자라고 또 나이가 많다고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다고 아이들이 따지지는 당연히 않겠죠? 근데 그 따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를 감사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. 내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친구들은 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. 어떤 존재든 간에 그냥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깊은 어둠에도 물들 수 있고요. 또 깊은 빛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같은 파장에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에 있는 영혼이나 아이들은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고, 또 그걸 어둠으로 보지 않고 이 여기 안에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바로 마음으로 알면서 위안을 해주는 경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그 어떤 어른들도, 그 어떤 성인들도, 그 어떤 현자들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은 순수한 아이들은 잘 알아요. 그런 모습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무장해제, 얼마나 많은 방어가 있고, 얼마나 많은 갑옷이 있고, 이렇게 쌓고 쌓아서 사진을 찍은 건데 바로 들켜버리는 거죠. 그렇게 표현 안 하려고 즐겁게 노력하고 이렇게 더 신나게 해도 슬픔을 바로 들켜버리는 거죠. 소용이 없다. 그래서 더 이 친구들을 위해서,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그런 해피한 에너지를 많이 올려야겠다. 어차피 들키니까 숨기지도 못하고 그냥 행복한 척을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져야겠다.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. 행복하게 보이고 싶잖아요. 행복한 척 하고 싶지. 진짜 행복한 게 중요한 건데 거기가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되는 경지잖아요. 또 순수함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, 만약에 여러분들 또한 물감에 떨어진 검은 잉크처럼 검은 물이 됐다면은 그것은 하얀 물 한 방울에 다시 또 하얗게 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검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여러분이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정화시켜서 하얀색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